네, 안희 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김민곤 기자 나와 있습니다. 긴박합니다. 지금 방금 나온 속보예요. 우크라이나가 공식적으로 이르면 모레 북한군이 전투 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말 이제 실제로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이 교전을 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는 27일이나 28일쯤 단순 전방이 아니라 전투구역에 북한군이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교전에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할 겁니다. 북한군은 당초 우크라이나 전장과 거리가 먼 후방 극동 지역에서 주둔 중이었는데 최근 6,0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해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도 현지 시각 그제 쿠르스크에서 북한군이 목격됐다며 군인들이 탄약과 침구, 방한복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남서부에 있는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초에 진입해서 일부 점령에 성공한 지역입니다. 이 러시아로선 반드시 탈환해야 하는 요충지인 이유입니다. 따라서 북한군이 이곳에 투입됐다면 교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군 특수부대가 가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교전까지 한다면 역할을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북한이 특수부대인 폭풍군단을 투입한 만큼 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제가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봤더니 이번 북한군의 파병은 오랜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준비된 것 같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단적인 예시가 앞서 6월에 체결된 러북조약 4조입니다. 한 나라가 무력 침공을 당할 경우 다른 나라가 지체 없이 군사적인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즉, 파병을 위해 제도적이고 절차적인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또 다른 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무기와 탄약을 비롯해 러시아를 지원한 지 오래됐다며 상당히 이전부터 전장 정보를 수집하고 파병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북한군은 나름 전술을 짜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전술이 있을까요? 예, 전투력이 강한 특수부대인 만큼 전선을 단번에 흐트러뜨리기 위한 첨입 전술을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제기됐습니다. 북한군이 사용하는 첨입이란 전술은 쐐기를 박는 것처럼 좁은 지역에 밀도 높은 군사력을 집중시켜서 전선에 균열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북한군 특수부대가 첨입해 돌파한 다음 전선의 틈이 벌어지면 그 뒤로 러시아의 기계화 부대가 밀고 들어가 인근 지역을 확보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워낙 이 쿠르스크라는 곳이 교전지이기 때문에 북한군도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방부 총알바지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어제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사상자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투가 활발해진 이후 러시아군 사상자도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지난달 하루 평균 사상자 1,2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하루 평균 사상자는 1,000명이 채 안 됐는데요. 올해 8월부터 쿠르스크 지역을 두고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사상자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 북한군 역시 쿠르스크 지역에서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영현 국방부 장관도 어제였죠.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파병된 북한군에 대해서 총알바지 용병에 불과한다고 평가한다면서 김정은이 인민군을 불법 침략 전쟁에 팔아넘긴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로선 올해 말까지 만여 명이 러시아에 파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사상자가 계속 발생할 경우 추가 파병 가능성 역시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희 기자, 김민곤 기자였습니다.